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그 5월 6일자로 발표했던 그 공급정책에서요. 그 대두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사전청약제가 있어요. 이 사전청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청약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청약인데 왜 사전자가 붙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사전 청약이 또 약간의 청약 시장에 그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또 그 나름대로의 바뀐 후폭풍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 나름대로 또 그 청약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 높이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사전청약제는요, 이번에 처음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 보금자리 주택 할 때 사전청약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전청약제도가 그동안은 상당히 그동안 좀 문제가 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과 이유,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또 지역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청약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전청약제는 이런 거죠. 뭐 본청약 1, 2년 전에 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하는 거다. 미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착공에 맞춰서 진행되던 어떤 분양 시기를 보통 이제 청약이라는 것이 뭐 착공을 하거나 이럴 때 보통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거보다 좀 먼저 하게 되는 청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기를 앞당겨서 언제 하게 되냐면 토지 보상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이미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착공을 하는 거하고 토지 보상하고 약간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당히 뭐 한 2년 정도, 뭐 3년 정도 앞서서 청약을 미리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택지 조성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있는 청약하고는 약간 좀 다른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런 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청약을 실시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했던 5월 6일 날 사전 청약제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하는 거죠.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본 청약하는데 한 3년에서 이제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뭔가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동안에 또 다른 어떤 기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유야무야 됐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도입을 하겠다.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했던 시행착오를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어느 정도는 다듬어서 뭔가 발표를 했다라는 어떤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제 포지 보상을 이제 완료하고 난 다음에 1, 2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뭐 길어봤자 2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에는 본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택지에 대해서 사전청약제 제도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왜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요 분산의 측면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수요 분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주택 가격이 상당히 뭐 잡히는 듯 하다가 그렇지 못한 상황들로 조금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대기 수요라든가 아니면 청약 통장이라든가 충분히 청약 등급 또는 청약 점수가 상당히 이제 가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구축의 아파트를 산다든가 신축 아파트는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이어서 인근에 있는 어떤 지역은 비슷한데 뭐 구축 아파트라든가 기존 어떤 재고 아파트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어를 하기 위한 수요 분산 효과가 분명히 사전 청약을 통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통해서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투기를 좀 억제한다. 사실은 이제 사전 청약이 되고 나면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본 청약이 일어날 때까지는 본인의 어떤 그런
신분 자체를 이제 자격 요건 자체를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뭐 한 2년 전, 그러니까 뭐 현재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본 청약을 하게 되면 본 청약할 때 사전 청약 된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 그때는 본청약에서 무조건 100% 본청약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뭐 뭔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2년 뒤에 본청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과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하는 어떤 제도의 취지가 나름대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현상들, 잘만 지켜진다면 그런 생각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청약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본다면요.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 공공분양할 때 있었던 것들처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라든가 이런 어떤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 이제 이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특히 뒤에 이제 후술하게 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기 지역들, 분양가가 싼 지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가입기간 2년 정도 채워야 될 것이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를 하면 그때부터 1순위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지는 당첨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아마 사전 청약 자격을 아마 주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공급, 그러니까 이런 사전 청약을 통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공급하고요. 하나는 이거보다 조금 유리한 특별 공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 공급 자격은 앞에 있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뭐 2년, 그다음에 2년 동안 그러니까 24회분의 청약 통장 가입하는 불입 횟수 이런 것들인데 일반 공급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은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하면은 한 실평 기준으로 약 12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2평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 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뭐 좀 불입금을 24회 이상 붙지만 중간에 좀 불입금을 좀 그동안 많이 넣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일반 공급 자격이 되어서 사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고 다만 이제 40제곱미터 이제 이하인 규모, 약간 작은 규모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40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12평 정도면은 아마도, 18평형 아파트, 19평형 아파트 이 정도 될 텐데, 그거보다 작을 때는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큰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 위주로. 물론 이제 금액에다가 불입 횟수 같은 것도 당연히 따져서 랭킹을 매겨서 아마도 청약자를 아마 선별을 하게 될 것은 틀림없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아마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공급 자격을 이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먼저 특별공급 자격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빅3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혼부부인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경우에는 특별 공급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신혼이야? 신혼이 어떤 분들은 6개월이 신혼이다, 어떤 분들은 1년이 신혼이다, 어떤 분들은 평생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신혼 부부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7년이네. 그러면 7년이 지나면 구혼인가요? 이건 모르겠어. 하여튼 법에서는 뭐 이런 어떤 요건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시행령에서는 일단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7년으로 두었다. 7년 지나면 그럼 이제 신혼이 이제 떠나간 건가요? 물론 그 전에 벌써 이제 신혼이 벌써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딸린 가솔들, 식솔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좀 다자녀의 분들은 좀
저렴한 주택에 좀 넓은 주택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열심히 잘 사셔라. 뭐 투기하지 말고 1주택 유지하면서 당첨이 되면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애 최초 구입이니까 처음 네가 집 사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라에서 좀 특별 공급 자격으로 해서 당첨될 확률을 좀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빅3. 그래서 신혼부부 다자녀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뭐 어떤 뭐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져야겠죠. 얼만큼 소득이 되느냐, 그 다음에 자산의 규모는 얼마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특별 공급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주택 기간 얼마만큼 나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집도 안 사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불입을 해서 아직까지 당첨된 사실도 없고 이렇다면 나름대로의 이런 특별공급 자격이 되겠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결혼 예정인 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 결혼할 예정이거나 요즘 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뭐 혼인하는 결혼식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어떤 울음소리 태어난 울음소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투자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부 합산 월 평균 소득이 또 너무 좀 아무래도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돈 많은 어떤 신혼부부들 무조건 혜택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평균 120%. 예, 그래서 이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지금 금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고요.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금액의 100% 정도면은 일단은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죠. 그 사전 청약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사전 청약 신청은 일단 분양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런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하게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사전 청약할 때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평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정 분양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 분양가는 아니고요. 확정 분양가는 본 청약 때 나오게 되고 추정 분양가라든가 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대신 다른 단지에는 중복해서 사전 청약하는 단지라든가 공공택지 같은 건 청약을 못해요. 다만 다른 일반 아파트 있잖아요. 민간택지라든가 이런 일반 아파트는 청약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전 청약 단지라든가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사전 청약 당첨 후에 본 청약에서 혹시라도 다른 집을 또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사전 청약 당첨됐지만 나는 이거 그냥 사고 말래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페널티가 있느냐? 페널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전 청약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다. 이런 것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본 청약 때까지는 당연히 사전 청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충족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건들 중에는 보면은 뭐 무주택 기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무주택 기간이 본 청약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본 청약에서 탈락이 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뭐 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본 청약 때까지는 충분히 유지를 하여야만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사전 청약 지역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30만 호 주택 건설에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건설의 3기 신도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30만 가구인데 그 30만 가구 중에서 공공 물량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50%를 사전 청약 대상으로 하겠다. 이거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뭐 2021년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중에 일단은 시범단지로 9천 가구를 확정해서 발표하는데 아직까지 9천 가구 정도가 어딘지는 아마 확정하지 않았는데 물론 국토부 같은 경우는 9천 가구를 어디를 할지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 해보고 아마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어떤 시기에 할 거다라는 것들은 아마 타임 스케줄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할 건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니까 2021년
상반기 중에 이런 것들을 9천 가구 정도를 먼저 테스트 버전을 하겠다. 보통 공공택지를 하더라도요. 첫 분양하는 단지가 가장 분양가가 싸요. 그리고 나서는 점점 원가라든가 건설비라든가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이 9천 가구에 해당하고 여기에 뭐 청약할 수 있을 만한 자격 요건이 되면 뭐 어디를 할까, 어떤 거를 할까, 뭐 내가 다른 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거 뒀다가 또 다른 것들 할까 이런 갈등하지 말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쌉니다. 예전에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요. 처음 분양을 했던 시범단지들이 가장 분양가가 싸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오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또 뭐 먼저 내가 청약에 당첨된 어떤 분양가에다가 뭐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파이가 더 크기 때문에 9천 가구에 당첨될 만한 자격 요건 대신 그러한 분들 청취자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 3기 신도시 이제 위치를 또 본다면 먼저 얘기를 한다면 먼저 남양주 왕숙지구라든가 하남 교산, 과천, 그다음에 인천 계양 검토를 하고요. 먼저 여기를 이제 네 군데를 먼저 발표를 했고요. 나중에 발표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라든가 부천 대장지구도 이러한 사전 청약 전체 30만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사전 청약으로 하는 게 50%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참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런 뒤에 이제 그 후순위로 발표했던 창릉이라든가 대장주 같은 경우는 내후년 2022년도에도 사전 청약 물량을 어느 정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요,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전 청약이 이제 언뜻 이해가 안 가신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달라.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 청약은 대입 수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시 전형은 일단은 내가 그 수능을 보기 전에 먼저 각각의 어떤 학교에 수시 전형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해서 미리 합격을 알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사전 청약처럼 내가 실제 수능 고사 당일날 일정 등급 이상, 어떤 뭐 등급을 해서 뭐 사전에 그 수시 전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등급 이상을 아니면 점수 이상을 맞아야 되는 요건을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능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보통 이 정시라고 하니까 정시는 본 청약이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은 사전 청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사전 청약에 대한 이해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을 하는 어떤 그런 단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3기 신도시 있잖아요. 30만 가구 하는 그런 지역들은 우리 후편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후편에서 사전 청약을 하는 단지들 또는 또 본 청약을 50%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런 지역들에 대한 평가들을 한번 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